안녕하세요 여러분, 쇼콜라띠의 르네입니다. 저번 시간에 소개 영상이 나가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수제 초콜릿을 만들게 될 첫날입니다. 제가 쇼콜라띠의 활동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보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한 대 놓고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는 게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 강의할 때는 직접 다 눈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어떤 분들인지를 아는데 지금은 뭐 아이 컨택을 할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인지 전혀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되고 걱정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날이니만큼 어떤 초콜릿을 만들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왜 수제 초콜릿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그 초콜릿을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그 초콜릿, 더 초콜릿, 그 초콜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생초콜릿인데요. 이 네모 반듯한 벽돌 모양의 초콜릿은 프랑스 지역에서는 빠베 초콜릿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초콜릿 중에 하나입니다. 만들기도 어렵지가 않아서 오늘 첫 시간으로 딱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초콜릿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제 초콜릿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생초콜릿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생초콜릿이라고 해서 카카오 열매에서 바로 나온 그런 갓 따온 그런 초콜릿이 아니라 생과일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 초콜릿도 똑같이 수제 초콜릿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초콜릿들이 열심히 작업한 그런 초콜릿이에요. 물론 다 신선한 초콜릿이고요. 대부분의 초콜릿이 디핑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생초콜릿은 디핑 대신에 카카오 파우더만 뿌려서 마무리를 한 초콜릿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초콜릿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다크 커버처, 그다음 카카오 메스, 생크림, 카카오 파우더, 그다음에 핸드 블렌더, 슈거, 스패츌라. 작은 거 쓰셔도 되시고 큰 거 쓰셔도 되세요. 그다음 이제 카카오 파우더 쳐줄 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초콜릿을 굳혀줄 이런 틀이 필요한데 가나슈 틀을 구입하셔도 되시고 저는 이렇게 각봉에다가 랩핑을 했어요. 랩핑을 해서 이렇게 제가 원하는 크기만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다가 이제 초콜릿을 부어주실 거예요. 얘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런 각봉이 없으시면은 집에 락앤락 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통에다가 가나슈를 부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재료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이 카카오 메스 같은 경우에는 100%짜리 초콜릿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드셨을 때는 굉장히 써요. 이렇게 작은 버튼형으로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단독으로 드셨을 때는 굉장히 약간 크레파스 맛 같고 좀 너무 쓴데 이렇게 다크 초콜릿에 넣거나 아니면 밀크 초콜릿에 같이 배합을 해서 좀 더 진하고 깊은 맛을 낼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생크림 같은 경우에는 윗크림 100%라고 써있죠. 보이시나요? 네.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식물성 생크림인 휘핑크림 대신에 이렇게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재료 설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진짜로 초콜릿 만들어 볼까요? 시작! 먼저 이렇게 생크림을 끓여주실 건데요. 너무 팔팔 끓이는 게 아니라 한 80도 정도로 데워주시면 되세요. 초콜릿하고 생크림하고 섞인 상태를 가나슈라고 해요. 이렇게 가나슈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초콜릿을 중탕으로 녹여주시고 생크림도 데워주신 다음에 두 개를 섞어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생크림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부츠 상태인 초콜릿에 부어서 가나슈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드린 방법으로 할 거고요. 보통 쇼콜라띠애들은 이 방법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불 꺼주시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초콜릿에다가 쪼르륵 부어주실 거예요. 이때 이 메스도 그냥 같이 부을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잠시 둘 거예요.
생크림이 초콜릿에 잘 스며들도록. 자, 이제 어느 정도 가나슈가 스며들면 초콜릿을 잘 저어주실 거예요. 저어주실 때는 아무렇게나 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걱 날을 세워서 가운데서부터 전염시킨다는 느낌으로 힘있게 저어주시면 되세요.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으로. 자, 어느 정도 섞이기 시작하면 크게 저어주실 거예요. 자, 가나슈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잘 섞였죠?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잘 섞어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되시는데, 만약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거나 정말 정성으로 초콜릿을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은 꼭 블렌더를 이용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블렌더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유화를 시켜볼게요. 핸드 블렌더 이제 구입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날이 일자로 된 거 있죠. 이게 막 오돌토돌한 게 아니라 일자로 된 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블렌딩 해볼게요. 이렇게 가나슈를 유화를 시켜주실게요. 아까보다 훨씬 윤기 나는 상태로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입자를 촘촘하게 잘 섞어주셔야 되세요. 자, 이제 틀에다가 이렇게 쭉 부어주시면 되세요. 싹싹 긁어서 위에부터 꼼꼼하게 채워 넣어주세요. 높이를 조금씩 맞춰주시면 되세요. 이 스패츌라로 잘 펴주시면 되세요. 포가 생기지 않게 좀 탕탕 쳐주시고, 짜잔! 보이시나요?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됐죠? 그럼 이 상태로 조금 굳힐게요. 저희는 오늘은 냉장고를 사용해서 굳힐게요. 원래 상온에서 조금 놔두시면은 굳는데 지금 너무 많이 날씨가 더워서 냉장고 이용해서 굳히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봐요. 자, 여러분, 이제 초콜릿이 다 굳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틀에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때 이렇게 각봉에다가 비닐 랩핑을 해주시면 훨씬 분리하기가 쉬워요. 꿀팁. 짠! 이렇게 다 분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틀에서 분리를 해냈고요. 저는 오늘 이 스틸자를 이용해서 가로, 세로 2.5, 2.5 크기의 생초콜릿을 만들어 볼게요. 이때 지금 막 자르는 게 아니라 선만 그어주실 거예요. 이 자 두께가 2.5cm라서 굉장히 편리해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줬어요. 이 선대로 잘라주시면 되시는데, 저는 이 장칼을 준비했습니다. 완전 무섭죠? 우리 수강생분들도 이 칼 너무 좋아해요. 위험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항상 칼날은 바닥으로 가게 잡아주시고, 뭐 휘두르거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먼저 긴 쪽, 세로, 이렇게 세로부터 잘라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줄이 나왔는데, 긴 쪽을, 많은 쪽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나씩 잘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끝까지 잘라주시고요. 칼을 자르실 때는 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지 않게 딱 수직으로 반듯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막 얘를 좌우로 흔들어가지고 하면은 표면이 반듯하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슈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려주세요. 수직으로. 짠! 이렇게 잘라냈어요. 가루 한번 닦아주시고 또 잘라볼게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작은 칼로 잘라주시면 되시고요. 칼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아무 칼이나 쓰셔도 되시는데, 여기 표면이 이렇게 매끈하고 위로 갈수록 너무 넓어지지 않고, 간혹 어떤 칼들 보면 위로 가면 되게 뚱뚱해지잖아요. 위로 갈수록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일정한 칼을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르기 전에 카카오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은 이제 안 뭉치고 자르기 좋아요. 카카오 파우더 이렇게 준비했어요. 파우더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은 재단하기가 훨씬 좀 수월해요. 달라붙지 않고. 그리고 얘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긴 쪽을 잡으시고 하나씩 떼어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르고 나서 좌우로 흔드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수직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표면이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비스듬하게 되지 않게 수직으로 잘릴 수 있게 꼭 수직으로 내려주시고요. 자른 다음에 초콜릿을 분리할 때 좌우로 막 이렇게 떼지 마시고 그대로 수직으로 칼 넣었던 방향 그대로 빼주시면 되세요. 그래야지 단면이 이렇게 예쁘게 잘리거든요. 중간중간 칼이 더러워지면은 이렇게 좀 한 번씩 긁어주세요. 그다음에 또 위에 거 자를 때 막 여기다 대고 자르면은 얘네가 다 잘릴 수 있으니까 한쪽에다가 좀 옮겨놓고 자를게요. 저희가 공방이랑 카페랑 같이 있는데, 공방은 여기, 카페는 여기 이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이렇게 공간이 나뉘어가지고 이쪽은 카페, 이쪽은 공방이어가지고 지금 카메라에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약간 시끄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 스태프는 제가 이거 찍는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왜 저래 할 거예요. 예쁘게 다 찍어서 보여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날것의 영상이 아니라 생영상이 아니라 좀 가공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재단이 다 끝났어요. 재단이 다 끝났으면은 카카오 파우더를 묻혀주셔야 되는데, 파우더를 여기다 막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영상의 목적은 집에서도 쉽고 재밌게 초콜릿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확 뿌렸다가는 엄마한테 혼나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파우더도 이렇게 볼에다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안 혼납니다. 자, 이제 카카오 파우더가 있죠. 여기에 가나슈를 한두 개씩만 넣어서 잘 묻혀준 다음에 털어내실게요. 이렇게 한두 개씩 넣고 잘 묻혀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통통 보이시나요? 털어주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한두 개씩만 넣냐면은 이 안에서 얘네끼리 부딪혀가지고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 파우더를 너무 많이 묻힌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목에 걸리면 킥킥 이렇게 되니까. 아시죠?
초콜릿이 사실 만들기는 쉬운데 자칫하면 주변이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카카오 파우더 때문에. 꼬다리에 묻혔는데 이거 뭐 같아요? 그 파스텔 같지 않아요? 어렸을 때. 파스텔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 파스텔도 난장판 때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참 카카오 파우더랑 닮았네요. 엄마가 엄청 고생하셨어요. 제가 파스텔 가지고 놀면 또 막 부스러기 이렇게 바다에 굴러다니면 큐 이렇게 묻잖아요. 엄마 미안해. 장갑 이렇게 빼실 때 뒤집어서 빼주세요. 이대로 뺐다가 난장판돼요. 짜잔! 저희가 오늘 한 레시피를 했을 때 그리고 가로 세로 2.5, 2.5를 재단했을 때 총 33개의 가나슈 생초콜릿이 나옵니다. 얘네를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 신난다! 자, 그럼 제가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완전 살살 녹아요. 저는 이렇게 휘인 우유랑 먹는 것도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랑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나요? 어렵진 않으셨나요? 저희가 더보기란에 자세한 레시피랑 재료들 함께 정리해 줄게요.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초콜릿으로 다시 만나요.